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조만간에 뭐 할 거라고요? 영남을 포함한 24개 지역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텃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PK, TK 이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공천이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던 지역은 바로 어디냐? 대구 중랑구입니다. 왜냐? 여기에 도태우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태우 변호사님이 공천 확정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왜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도태우 변호사님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에서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다운 일 해야 된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도태우 변호사님 공천 너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도태우 변호사님이 누굴 이겼다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현역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현역. 그리고 실제 이 TK, PK 지역과 관련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역이 전원 탈락을 했습니다. 전원 탈락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조중동한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조중동이 얼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현역 횡재, 신인 횡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르네?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PK, TK 영남권 지역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신인 도태우 변호사님이 공천됐어요. 현역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조중동 앞으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거 뭐라고 말할 거예요? 현역 횡재했다며, 신인 횡사했다면서요. 신인 횡사 안 했는데? 현역 다 떨어졌는데? 이거 뭐라고 말할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뉴스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조중동에서 그동안 억지 주장을 폈었던 이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돼서 뭐라고 말할지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진불패 3선 이상 74%가 공천받아. 더 나아가서 친윤 현역 컷오프 0명. 더 나아가서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더니 국민의힘 3선 이상 컷오프 단 1명. 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아니, 저는 조중동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그냥 유승민, 김무성이 공천 줘라. 그냥 유승민, 김무성이 총선에 있어서 역할 줘라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중동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심 공천한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공천 들어가고 되거 공천 될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에 계신 행정관분들이 공천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통령실 공천 안 되니까 현역 횡재, 신임 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뚜껑 열어보니까 TK, PK 이 현역 지역구에 지금 어떻습니까? 현역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친윤 현역 공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신인을 공천하려고 하면 윤심 공천이라고 하고, 신인이 떨어지면은 신인 비명이라고 얘기하고, 현역이 떨어지면 친윤 현역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가? 네? 아니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시청자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게 이해 가십니까? 아니, 신인을 공천하면은 윤심 공천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신인을 공천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현역 횡재, 신인 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현역들이 떨어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친윤 현역 공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끝까지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게 1, 2년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 총선 때마다, 매 선거 때마다 이게 바로 조중동식 가스라이팅입니다. 조중동식 가스라이팅. 뭐 하는 겁니까? 틈 벌리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틈 벌려가지고 자신들이 심고자 하는 그런 인사들을 공천받기 위한 그런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니 공천이란 거 있어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언론 보도를 하면 되는데 이러면 이러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어차피 김무성, 유승민 안 된다. 어차피 김무성, 유승민 공천 안 받을 거다. 어차피 이 사람들 국민들이 관심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공천이 끝나는 그날까지. 총선 선대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계속 이렇게 틈 벌리잖아요. 우린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알고 있어요. 김무성, 유승민이가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이 사람들 들어오면 다 된 밥에 재 뿌릴 거라는 것.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정치의 뒤안길에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공천에 재 뿌리지 말아라.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아라.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이 조중동이 틈 벌리려고 하고 있는 것들 오므리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죠. 민주당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을 입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탈당했으니까 지금 무소속이죠. 네, 지금 입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혼자 입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입당한다라는 겁니까? 탈당 민주당원 1,500명과 함께 입당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영등포가 전략공천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입당과 관련돼서 괜찮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도 만족스럽진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 더 나아가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공천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좋다고요.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총선에 있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왜? 우파는 손 안 잡냐는 거예요. 우파는. 네. 우파에도 인물 많습니다. 우파에도요. 목소리 내는 사람들 많으세요. 제가 하나 아쉬운 건 그거예요. 과거 좌파의 몸을 담았던 사람들, 민주당의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영입을 벌이고 있는데 왜 우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느냐라는 저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드려보는 것이에요.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파 인사들이야말로 좌파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파 인사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분들 아니에요? 우파 인사들이야말로 우파 정책, 우파 가치를 그 누구보다 불루지졌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떻습니까? 민주당, 과거 좌파의 몸을 담았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매 있어서 뭐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파 인사들도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드려보는 것이에요. 무슨 전략인 줄 알겠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또는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으로서 이러한 걸 하고 있는지도 알겠는데 우리 우파에도 인물 많다, 인재 많다, 손 한 번 잡아줘라 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힘에게 한번 지금 드려보면서 한번 방송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지금 어떻습니까? 김영주가 영등포갑의 전략공천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국민의힘으로서 영등포갑에 지금 선거 뛰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종대 예비 후보군이 계세요. 하종대. 그런데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김영주를 만나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종대 예비후보는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선당 후퇴하겠다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흔쾌히 수용하고 도울 것이다 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이 감동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천 받은 분들 때문이 아니라 공천에 있어서 승복하시고 선당 후사하시는 분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이번 공천에서 박수 받아야 될 분들이고 우리는 절대 이런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김영주 영입과 관련돼 가지고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김영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이 김 전 부의장의 발의 법안들과 의정활동 하나하나를 공부를 다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주가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알아오고 그걸 얘기를 나누니까 그와 관련돼서 김영주가 진정성이 느껴졌다, 성의가 느껴졌다 라면서 입당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 김영주 법안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걸 부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과거 김영주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했다라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 중국 비밀경찰서 처벌 못해 간첩죄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나눈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 비밀경찰 거점이라고 의심되고 있는 식당 하나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 식당과 관련돼서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간첩죄는 북한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비밀 경찰서 의혹이 있는 중식당과 관련돼서 국정원마저도 이거 문제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국정원이 못 나선다라는 겁니다. 왜냐? 법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대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로 조사받았습니까? 간첩죄가 아니라 5개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횡령으로. 얼마 전에 기소당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미신고 영업으로. 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뒷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죠. 그 뒷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국정원이 나서야 되고 관련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뭐 한다고요? 간첩죄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걸 수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거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김영주가 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뭐 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잘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김영주에게 그런 얘기 하나하나를 해왔기 때문에 김영주가 이 입당을 함에 있어서 진심이 느껴졌다, 성의가 느껴졌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가. 자, 무슨 얘기냐? 김영주는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요, 밀어붙일 건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요, 김영주가 잘한 것을 부각하면서 김영주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입이 됐고요. 근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김영주 민주당에 몸담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일일이 자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많아요. 뭐 윤미향 관련된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당시 고용부 노동장관으로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와 가치가 다른 사람이긴 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입당을 했으면요, 이제는 일다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 아래? 우파의 가치 아래. 어떤 정책 아래? 윤석 정부의 가치 아래.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평가를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겁니까? 김영주를 영입했었던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입당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미 입당했잖아요. 이미 입당하고 지금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까? 실제 그와 관련돼가지고 영등포 갑에 전략공천이 유력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비후보로 뛰고 계셨던 하종대 예비후보마저 선당후사 하겠다. 흔쾌히 수용하고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주에 대한 평가. 네, 김영주에 대한 평가. 네, 과연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할 것인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에 있어서 양과 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과 질. 자, 무슨 얘기냐. 이런 분들 얘기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구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총선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이기느냐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긴다라는 하나의 공통된 분모는 있지만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양과 질에서. 양과 질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양과 질을 다 잡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맞다, 무조건적으로 다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길을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닦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성. 그런 과정에 있어서 김영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고요. 왜냐? 김영주의 과거가 있으니까. 그런 김영주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목소리 내야 되는 것이고요. 잘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라고 우리가 계속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비판 왜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우리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자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자고요. 서로 손가락질. 네? 잘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타당한 잘했다는 이유가 있고요. 못했다는 분들도 타당한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손가락질하지 말아야지 이게 해결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긍정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총선 승리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우리가 목소리 내자고요. 목소리. 뭐를 잡기 위해서? 양과 질을 다 잡기 위해서. 그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네, 이 말씀 제가 감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김영주가 국민의힘으로 영입이 되니까요. 좌파들이 부들부들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누가 부들부들하고 있느냐? 바로 이재명이가 부들부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주, 채용비리 소명 못해 윤리 항목 빵점, 탈당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탈당과 관련돼가지고 아유 탈당하면 탈당해봐라. 탈당도 자유고 입당도 자유다. 라고 말했던 이재명이 갑자기 난데없이 윤리 항목이 빵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저는 웃긴 게 바로 이거예요. 이재명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니 김영주 의원이 윤리 항목 빵점이라는 거 이재명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민주당에서 공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관위원장도 모르는 거야. 공관위원장도.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아니 얘는 이상하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네?
아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이재명이가 누구는 빵점 받았어요? 하하하 웃을 때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이재명이 알 수가 없다.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들한테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기자들한테 들은 겁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걸? 그것도 김영주라는 한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윤리 항목이라는 그 세부적인 것을 빵점 받았다는 걸 기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감찰하라고, 수사 맡기라고. 근데 수사도 안 맡겨. 감찰도 안 해. 그래 놓고 김영주를 향해서 윤리항목 빵점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게 뭡니까?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이재명은요,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재명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재명 말에 따르면 김영주가 윤리항목 빵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채용 비리를 소명 못해서 윤리항목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님은 뭐 소명한 거 있습니까? 우리 이재명 뭐 소명한 거 있어요? 아니, 지금 현 정치권에서 그 어떤 정치인보다 가장 많은 사법 리스크와 가장 많은 재판받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 중에 해명된 거 있어요? 제대로 해명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그 말에 따르면 이재명이 당연히 윤리항목 빵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거 없잖아. 한 거 없잖아. 네? 김영주는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채용비리 소명 못했다라는데 이재명 한두 개냐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공천 받으면 안 되겠네. 예? 윤리항목이 빵점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말 따라 마이너스 200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2만 정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뭐 했어요? 단수공천 받았잖아요. 단수공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불신을 느끼는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탈당이 이어지고 있으며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사당화, 이재명의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요,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오히려 마이너스다. 오히려 감점이다. 오히려 깎아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웃긴 건 뭡니까?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 공천을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꼼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꼼수입니까? 지역구를 조정했다라는 것이죠. 지역구를. 어떻게? 이재명에게 유리한 지역을 개항을로 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친구 여러분. 자, 그러니까 개항갑이 있고 개항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어디 갑니까? 개항을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거 개항을,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공천을 받은 개항을에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이재명이 과거 윤영선 후보를 이겼을 때도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이거를 어디로 보내버린 겁니까? 이재명이 아닌 개항갑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개항갑으로. 그리고 개항을에가는 뭘 데리고 왔냐? 개항갑에 있었던 작전서 운동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민주당 텃밭이에요. 얼마나 크게 이겼습니까?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얼마나 크게 이겼어요? 작전서 운동 62대 35. 여기를 지금 이재명 지역구로 갖고 온 거예요. 이재명 지역구로. 그러니까 비등비등했었던 계산 1동, 계산 3동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 개항갑으로 보내버리고, 개항갑에 있었던 작전서 운동, 민주당에게 유리한,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는 개항을로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꼼수까지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겠어요? 방탄조끼 때문이죠. 방탄조끼. 네. 이재명은 지금 사당화하는 작업이 뭡니까? 시스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방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탄조끼 때문에 지금 저런 일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만큼 코너에 몰려있다. 그만큼 이재명이 지금 지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겠어요? 여론조사 보니까요, 원희룡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네. 실제 4.10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경인일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45.2, 원희룡 41.6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잡은 것이에요. 네. 지금 사실상 엄청 많이 따라잡았다. 조만간에 뒤엎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요, 전국을 뛰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는 그 계양 지역구만을 선거를 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은요, 총선 중에서도 재판도 가야 되고요. 다른 지역도 가야 되고요. 사실상 자기 선거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원희룡 후보는 계양에만 집중해가지고 선거를 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것까지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얼마나 바짝 쫄아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이재명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진보당이 있습니다. 진보당 고혜경이라고 있어요. 네. 진보당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이 뭐 하고 있다고요? 72곳의 지역구 단일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선거에 있어서 진보당이 나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보당이. 네. 그러니까 계양에서 이재명이랑 진보당이 단일화하고 그 후보가 이재명이 되면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진보당의 세력들이 이재명 선거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재명과 이 좌파 세력들이 노림수로 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이 만들겠다라는 통합위성정당,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공식 창당했어요. 이 자리에 누가 등장했느냐? 이재명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반대 목소리를 했던 게 이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을 때 국민들한테 사과까지 했던 이재명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놓고 뻔뻔하게 이 위성정당 창당식에 이재명이가 저렇게 두 손 붙잡고 만세 부른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진보당과 찐하게 꽉 찍히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야, 진보연합의 꿈, 이재명이 이뤄줘. 야, 지금 극좌파들이 그냥 이재명 만세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야, 이재명이 우리 꿈을 이뤄줬다. 드디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 라고 지금 좌파 단체들이 희망의 나래를 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진보당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수권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에서 민주당과 좌익 세력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요. 큰 그림.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만세 부르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노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노리고 있다고요? 이 연대를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더 극좌파들과 손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소상하게 알려야 된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